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괴로운 생각이 들더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내 평정심을 되찾는 건강한 내가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오늘 함께 할 주제는요. 우울, 불안, 번아웃,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지킬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이라는 서적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회복탄력성은 막 비범한 사람이 가지는 특별한 자질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내면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본성과도 같습니다. SNS 속 사람들을 보면 별다른 위기 없이 근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와, 얘는 또 뭐뭐 했네, 나만 이러고 있네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을 겪고 있고 언제나 회복탄력성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작년 제 인스타그램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액티브하게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즐겁게 지낸 것 같지만 저에게 있어 작년은 상처와 고통, 괴로움과 슬픔 투성이었거든요. 특히 작년 여름 동안은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더 행복한 척, 신난 척, 즐거운 척 하면서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말도 하기 싫고 사람이 싫고 허탈함과 모멸감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작년 제 영상들에 그런 게 느껴지셨나요? 설마 아니죠? 제가 힘든 걸 남에게 보여지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남들에겐 괜찮아, 별거 아닌데 뭐 라고 하면서 애써 웃어 넘겼지만 피해의식에 쩔어서 정말 정신이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꾹꾹 눌러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잊어보려고도 하고 에너지 분산을 위해서 미친 듯이 운동도 해보고 새로운 것도 배워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도 이내 모든 의욕이 사라지면서 숨죽여 있다를 계속 반복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선택조차 할 수 없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역경과 어려움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내리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저 역시 선택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좀 평안해진 마음으로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난관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 지혜, 선함을 뜻하더라고요. 앞으로 인생에서 역경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역경을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죠.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역경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 같은 병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평소에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듯이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우리의 뇌가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위협에 반응하는 방식을 강화해서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청년기 이후에 우리의 뇌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익히 알고들 있지만 최근 내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생애 주기에 걸쳐서 우리의 뇌는 쉬지 않고 변하는데 평소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계속 변하게 된대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긍정적 경험이나 강점, 성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생각하면 관련된 신경회로가 자라나게 되고 뇌는 긍정성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원망과 불만이 가득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비난하면요, 부정성을 키우는 셈인 거죠. 이런 신경가소성을 이해하면 충분히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희망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한테는 되게 냉정해요. 자신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질 않잖아요.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나에 대한 너그러움과 공감으로 내 자신에게 지원군이 되어 주셔야 돼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은 언제나 바꿀 수 있잖아요. 우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것을 화살이라고 했을 때 1차 화살이 있고 2차 화살이 있어요. 1차 화살은 바로 사건 그 자체인데요. 이 화살은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2차 화살은요, 이미 벌어진 일에 내가 스스로 만드는 스토리인 건데요. 사실관계에 더해서 과거와 미래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유추하는 것을 말해요. 가령 고객이 소리를 크게 내면서 화를 내는 경우, 고객이 화를 냈다. 이건 객관적 사실인 1차 화살이 되는 거고요. 저 사람이 날 왜 이렇게 무시하지? 고객들은 나를 호구로 본다 같이 선입견을 근거로 근심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스토리를 더해서 해석한 게 2차 화살이 되는 겁니다. 이런 2차 화살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1차 화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고객이 화를 낸 상황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직원에게 했을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앞 사례에서 고객들은 나를 호구로 본대요. 마치 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기죠. 그 문제에 스토리를 더해서 2차 화살을 만들었는데, 이 2차 화살을 그만 만드는 것만으로도 괜한 스트레스를 대폭 줄일 수 있어요. 한 발 물러서서 이 문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지키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면 현재 당면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감이 잡히게 돼요. 우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목표를 세울게요. 그 중요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당장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것부터 천천히 실행해 나가는 거죠. 고객이 화를 냈나요? 내가 원하는 건 고객과 트러블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면 고객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하겠죠. 고객을 진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떠올리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객을 진정시키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함임을 인지하고 결과의 긍정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내가 원하는 일의 목표나 성과를 생각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긍정성은 괜찮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매사 낙관적이고 빵글빵글 웃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아예 떠올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바라보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긍정적 계획을 해주는 거예요. 참된 긍정성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 기복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긍정성이 있다라고 우리 일상 속에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다만 긍정성은 회복 탄력성을 높여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내적 동기를 높이는 일인데요. 다만 내가 원하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세워야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내적 동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새 자녀를 키우면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를 지금 당장 내 손으로 통나무 별장 세우기 라는 로망을 갖기보다는 통나무 펜션으로 놀러가는 일정을 계획해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이죠. 또 뭐 삶이 계획하는 대로 되던가요? 목표를 세우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가도 예상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이 막 들이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교육기회 잡아보려고 저단가로 컨설팅사 껴서 강의를 했더니 돈 안 주고 떼어먹히고 어느 정도 지나선 사업을 좀 넓혀보려고 강사를 채용해서 컨텐츠 다 제공해주고 가르쳐 놓으면 퇴사해서 그 컨텐츠로 프리랜서 활동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교육을 확보해 놓으니 코로나19 터져서 모든 교육 전면 취소되고 뭐 좀 된다 싶으면 바로 예상치 못한 변화구가 정신없이 날라오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는 개뿔. 오히려 언제든지 난관이 존재한다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항상 저는 최악의 순간을 예견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생각해 놓으려고 해요. 이게 일에서는 또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삶에 다 적용하기는 또 쉽지 않더라고요. 막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칠 때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때 감정 스위치가 탁 켜진 거예요. 집에 불이 나면 집에 난 불을 먼저 꺼야 할까요? 방화범을 먼저 추격해야 될까요? 방화범은 나중에도 잡을 수 있지만 지금 난 불은 지금 끄지 않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불부터 꺼야겠죠? 분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해요. 이것이 감정관리로는 잠시 멈춤에 해당하는 건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칠 때 잠시 멈춤을 하려면 아무 때나 멈춰서 몇 번이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들숨, 날숨, 호흡에 집중하면서 짧은 명상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발생한 문제와 연관성 없는 다른 취미 활동이나 운동에 몰두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정신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평안하게 성찰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저도 잠시 멈춤의 방법으로 한참 괴로울 때 프리다이빙을 시작해 봤는데요. 프리다이빙은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숨을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흥분을 하거나 복잡한 생각을 하면 다이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차분함과 평안함을 유지하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원래 전 좀 업이 되어 있거나 신이 나 있고 불쑥 화도 잘 내는 좀 감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릴렉싱과 차분함에서 오는 그 느낌이 안정적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심박수를 낮추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잠시 멈추는 순간의 힘을 저는 아직 기르고 있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식물은 햇빛과 물이 있어야지 자라듯이 인간은 사람과의 교류가 있어야 자라나게 됩니다. 가벼운 상호작용이라도 마음이 통하면 뭔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작년에 힘들었던 게 사람 때문이었는데 또 가장 큰 위안과 힘이 되었던 것도 사람 덕분이었어요. 묘하죠? 나에게 해로운 사람을 끙끙거리고 내 인생에 담아두기보다 건강한 관계에 집중하니까 사람으로 받은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결국 회복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힘든 시간과 상황을 견뎌야 했고,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느껴졌지만 또 한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작은 해프닝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하고 소중한 교류의 순간들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은 행복감, 사랑, 그리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감정관리 능력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저는 과거를 치유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높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무작위 선행을 베푸는 것인데요. 무작위 선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누군가의 행동을 돕거나 응원하는 이타적인 행위를 말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선행을 베풀었을 때 나를 옹졸하게 만드는 내면의 박탈감을 없애게 되거든요. 저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라도 선행을 베풀어야지 하고 늘 다짐하곤 하는데요. 어제 정말 약소하지만 설이라서 경비실에 자양강장제를 사드렸어요. 이거 드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큰 게 아닌데 너무 기분 좋고 반갑게 받아주시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분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선행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거나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천 후에 나에게 오는 감정의 힘이 더 커서 얻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좋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 행복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유튜브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선행이 될 수 있겠죠? 이거 저 조어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꼭 제공해야지만 선행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언제나 할 수 있는 선행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상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누군가의 고객일 텐데 우리를 돕는 서비스직 종사자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감사의 뜻을 전하는 친절이라는 선행을 베풀어 주세요. 친절은 전염성이 강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선행은 그렇게 먼 곳에 기준 높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베풀 수 있더라고요.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회복 탄력성은 한 번에서 완성되는 일회적인 결정이나 행동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복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어떤 상황으로든 누구나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인지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긍정성을 가지고 잠시 멈춤과 작은 일로부터 차근차근 꾸준히 단련해 나가야 되겠죠. 더불어 선행을 통해서 마음을 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에 탄탄한 근육이 생기기까지 근육통에 시달리는 것처럼 스트레스로부터 강해지는 마음 근육을 키우기까지 상처받고 힘든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근육 다 생겼다고 또 운동 멈추면 근육 금방 다 빠져버리는 것처럼 마음 관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꾸준히 나를 단련하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 몫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공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